유방이 가장 아끼던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장군 한신, 천하 최고의 병법가였고 유방을 황제로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궁궐 종실로 끌려가 목이 잘렸고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책사 장량, 유방의 모든 전략을 장막 안에서 설계한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영지를 거절하고 유유히 산으로 들어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같은 주군을 모셨고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만큼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가마솥에 삼기고 한 사람은 안전했을까요? 정답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장량이 일찌감치 은퇴해서가 아닙니다. 장량에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본성과 역사의 심연을 파헤치는 AI 문사철입니다. 오늘은 초안지 대서사시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 유후, 장량의 생존기입니다. 지난 시편에서 우리는 대장군 한신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전장에서는 신에 가까운 존재였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는 데는 서툴렀던 남자. 그는 유방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의 자리부터 요구했고 애매한 충성심으로 유방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결국 여후와 소아의 손에 장락궁 종실로 유인되어 참수당했습니다. 여기서 후대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결코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다. 다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유방을 평한 말이 아니라 춘추시대 책사 범녀가 월왕 구천을 평하며 사기의 월왕 구천세가 남긴 문장입니다. 사기 원문에 유방을 향한 동일한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 많은 사람들이 유방의 행보를 보며 구천에게 했던 이 평가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뿐입니다. 옛 통찰이 수백 년 뒤 또 다른 권력자에게서 반복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한신의 비극은 결국 하나로 요약됩니다. 공로가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평화의 시대에 공로는 오히려 위협이 됩니다. 이제 장량의 이야기입니다. 천하 통일 후 유방은 장량에게 가장 비옥한 제나라 땅 3만 호를 상으로 내리려 합니다. 누구나 탐낼 최고의 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량은 이렇게 답합니다. 신은 3만 호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그저 폐하와 처음 만났던 작고 초라한 유땅 하나면 충분합니다. 장량은 스스로 유후라는 작은 직책으로 물러났습니다. 사마천은 훗날 유후세가의 말미에서 장량이 병을 핑계로 곡기를 끊고 도인수를 익히며 인간사를 버리고 신선 적송자를 쫓아 논일고 싶다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노자 도덕경 아획장의 그 유명한 구절 공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를 그대로 실천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문장 자체는 장량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도덕경 원문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천은 장량의 삶을 지켜보며 그가 마치 이 오래된 지혜를 몸으로 살아낸 사람처럼 그려낸 것입니다. 장량은 정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장량에게는 은퇴를 선언한 후에도 딱 한 번 더 움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움직임이 훗날 그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유방에게는 조강지처 여치 사이에서 낳은 태자 유영이 있었지만 말년에는 총애하던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여의를 편애하며 태자를 바꾸려 했습니다. 태자가 교체된다는 것은 여후에게는 곧 자신과 아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여후의 오빠 여택은 은퇴한 장량을 직접 찾아가 매달립니다. 이때 장량이 내놓은 계책이 바로 상산사후입니다. 상산의 은둔에 있던 4명의 존경받는 노연자를 태자 곁에 모셔오라는 것이었죠. 유방이 그토록 예를 갖춰 초빙하려 해도 응하지 않던 이 4사람이 뜻밖에도 태자를 수행하며 나타나자 유방은 크게 놀랍니다. 태자의 우익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흔들기 어렵겠구나. 유방은 결국 태자 교체를 포기합니다. 여후와 그녀의 아들 유영의 자리는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장량은 그냥 조용히 산으로 사라진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러나는 그 순간에도 권력의 가장 위험한 인물, 여후에게 결정적인 은혜를 하나 심어두고 떠난 전략가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유방이 죽고 여후가 권력을 잡자 그녀는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모든 이들에게 잔혹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1등 공신 한신은 종실에서 목이 잘렸고 척부인은 손발이 잘리고 눈과 귀를 잃은 채 인간 돼지가 되어 돼지우리에 던져졌습니다. 그 피바람이 몰아치던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안전했던 사람이 바로 장량이었습니다. 많은 창작물은 이걸 36개 주의사항,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그리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장량이 안전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후 본인이 그에게 갚아야 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여후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기는 장량이 완전히 속세와 연을 끊었다고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방이 죽은 뒤 여후는 오히려 장량에게 곡기를 끊지 말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한평생이란 흰 망아지가 문틈을 지나가는 것처럼 짧은데 어찌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장량은 이 말을 따라 다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완전히 잠적한 은둔자가 아니라 여후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말년을 보낸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한신은 자신의 실력이 목숨을 지켜줄 거라 믿다가 죽었고, 장량은 권력자의 약점을 미리 해결해 줌으로써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을 가른 진짜 차이입니다. 단순한 멈춤의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장량이 순수한 정치 공학만으로 움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장량은 승리한 뒤에도 앞장서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유방이 화를 낼 때조차 말없이 책상 아래에서 발을 밟아 깨닫게 했을 뿐 자신이 옳다며 주군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다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자리, 억울하게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장량을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권력 앞에서 완벽하게 힘을 빼는 법과 동시에 자신을 지킬 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법,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한신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장량은 상대방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되, 물러나기 전에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장량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생존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스로 멈추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혹은 심어두어야 할 마음의 빚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초안지 대서사시, 그 진짜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AI 문사철의 초안지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